안녕하세요. 택시TV 신장원입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방송이 좀 늦은 이유는 제가 그 타다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조합에다가 알려줬었는데 조합의 대답을 좀 기다리느라고 여태까지 좀 시간을 끌었었는데 불러도 또 소리를 드려도 대답이 없는 조합, 서울 개인 택시 조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며칠 좀 늦었습니다. 제가 타다 사건, 가해 사고권을 좀 진지하게 조금 추적을 좀 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확정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처음에 말씀드리지만 확정은 아닙니다. 이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만약에 타다 측에서 반론이 제기가 된다면 충분히 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타다 보험에 대한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 정도 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을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들은 조금 더 타다 측에서 심도 있는 대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직접 하시는 거야. 그건 어려운 얘기실 거고, 서울 개인 택시 조합이나 또는 전국 개인 택시 조합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충분히 제가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녹음 파일 하나 좀 듣고 가실까요? 녹음 파일 하나 좀 듣고 가시면.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장님, 이재욱입니다. 손해상사. 예, 괜찮습니다. 예. 제가 너무 늦게 지금 혹시 운행 중이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통화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아유, 사장님, 제가 오전에 좀 헤맸는데요. 정리된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오전에 문의하신 것 중에서. 예. 결론적으로 문제점이 보상 사고가 났을 때 승객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문제점이 딱 하나를 빼고는 없네요. 딱 하나를 빼고는 없나요? 예, 없어요. 예, 녹음 파일을 들으시면, 지금 이 녹음 파일은 손해사정인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영덕동에 있는 유일손해사정법인 쪽에서 제가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손해사정인은 보험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한테 제가 좀 자문을 받았는데, 일단 타다에 대한 그것부터 좀 보고 가시면, 타다 약관입니다. 타다 약관을 좀 보고 가시면, 죄송합니다. 5조입니다. 이게 꼭꼭 숨겨놨어요. 이 잘 안 나옵니다. 보험 가입 및 사고 처리 등. 그래서 회사는 임차인에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렌트카를 대여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자동차 보험약관상 승낙 피보험자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이제 자동차 보험약관상 승낙 피보험자가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더라고요. 저도 이걸 얘기를 몰라서 제가 지금 유일 손해사정법인 쪽으로 좀 문의를 한 내용이거든요. 또 밑에 보면, 항목을 보면 대인배상 무한이고, 대물배상 3억 원까지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타다 측에서 제공한 약관에 나와 있는 보험 가입 및 사고 처리에 대한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을 보시면, 자, 이제 조금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의심 가는 부분들을 하나씩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원래 렌트카라는 것이 기사까지 대여를 해서, 일단 이 말씀부터 좀 드려야 되겠네요. 자동차 손해보험 배상보장법에 따르면 대인이 있고 대물이 있고 자손이 있고 자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그 네 가지로 나뉘는데, 대인은 무한이고 대물 배상은 이제 3억 원까지 되어 있고, 또 기타 자가용도에선 대물 배상이 1억 원 또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자손이 있고 자차가 있습니다. 근데 타다는 자차는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차는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 자손이라는 얘기예요. 이 자손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운전자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도
자손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가입을 하던가 아니면 일부 보장액이 낮습니다. 굉장히 좀 낮습니다. 그런데 타다는 승객이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승객이라면 앱을 직접 호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행이 있는 경우는 일행은 대인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호출을 하는 당사자는 어떤 계약 약관이 적용이 되는 거냐 하면 제가 알아본 바에 하면 이렇습니다. 타다가 100% 이렇다고 확정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렌트카 보험법상 승객이 자동차와 렌트카를 그러니까 자동차와 운전자를 같이 대여하는 경우는 보통 승객은 계약자입니다. 그래서 승객은 계약자거든요. 계약자는 운전자와 같이 자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직접 운전을 하지는 않지만 조수석에 앉았든 아니면 뒷자리에 앉았든 다른 자리에 앉아있든 직접 운전을 하지는 않지만 운전자와 계약자는 고용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와 계약자는 자손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게 피해 사고일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서 나를 때리면 그것은 어차피 상대방 대인 보험에서 해결을 해주니까 그거 승객이 자손이든 대인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문제가 생기느냐면 단독사고이거나 또는 내가 가해 사고가 일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본인 차를 운전하고 단독으로 사고가 났다고 해서 나를 대인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종합보험에 들었다고. 마찬가지로 렌트카는 기사 알선 렌트카는 기사와 계약자는 대인으로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자손으로 처리해줍니다. 이건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가해사고나 단독사고가 나면 여기에는 지금 표에는 대인은 무한으로 처리가 돼 있어서 나는 보험 혜택을 받을 것처럼 써놨지만 임차인은 자동차 보험 약관상 승낙 피보험자가 됩니다. 제가 이 유일법인한테 여쭤봤어요. 저 보험 약관상 승낙 피보험자가 됩니다가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손해사정법인 쪽에서는 저 이야기는 사고가 났을 때 자손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녹음 내용대로 단 한 가지 문제점이라는 것이 저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과연 단독사고나 가해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대인배상에는 대인 완2가 있습니다. 대인 완은 책임보험이고 대인 완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은 대인 2에서 배상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무한으로 처리가 되는데 자손은 책임보험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요즘 책임보험들이 한 1억 5천까지 보상이 됩니다. 그러면 1억 5천이 넘는 사고가 벌어졌을 경우 단독사고로 그러니까 단독사고라는 얘기는 타다가 내가 혼자 불러서 차를 타고 어딘가로 목적지로 가다가 떼굴떼굴 혼자 미끄러져서 굴러서 떼굴떼굴 굴러서 언덕바지로 굴렀을 경우에 얼마까지가 보상이 될 거냐. 그러면 제 예상은 1억 5천 책임보험 1억 5천 플러스 자선보험에서 들어가 있는 금액까지만 보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확정 안 지었습니다. 그것까지만 보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책임보험 플러스 자선보험이 보통 얼마만큼 들어가 있느냐가 타다에서 안 가르쳐 주겠죠. 그래서 제가 보통 SK 렌트카 보험을 한번 봤어요. SK 렌트카에 보면 자선, 운전자 과실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는 1인당 1,500만원까지만 보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SK 렌트카에서 나온 보험 책입니다. 타다는 얼마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안 가르쳐 주죠. 그러면 타다 측에서 이제 대답할 차례죠.
과연 내가 앱을 불러서 1인이 앱을 불러서 타다 운전자가 단독 사고가 났을 경우 미끄러지든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든가 아니면 꾹뻑 졸았든가 해서 전봇대나 또는 뭐 가로등 같은 경우를 박았을 경우에 과연 그 손객은 자손으로 처리가 될까요? 아니면 대인으로 처리됩니까? 이거는 타사 측에서 대답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험 약관상 우리가 타다만 일방적으로 보험 가입을 그렇게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법이 타다만 바꾸려면 모든 렌트카 대여 알선 기사의 법을 다 바꿔야 될 겁니다. 또 택시는 혼자 타든 둘이 타든 전부 다 대인 처리입니다. 만약에 타다 측에서 앱을 부른 사람을 대인 처리를 해줘서 우리는 대인 처리를 해줍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명백한 택시 영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렌트카 중에 기사가 딸린 렌트카는 계약자 본인은 자손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대인 처리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정은 또 안 짓습니다. 그러면 대인으로 처리를 하면 택시 영업이 되는 거고요. 자손으로 처리한다면 한계가 있는 영업입니다. 보험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 금액에 한계가 있습니다. 택시는 무한으로 처리해 줍니다. 이게 왜 얼마나 큰 차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100억 부자가 1000억 부자가 하루에 세금을 1000억씩 1년에 세금을 1000억씩 납부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타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배상 한도가 저지른 거죠. 또는 뭐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서는 안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뭐 보험이라는 건 만약을 대비하는 부분들이니까 가다가 단독으로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 말고 승객이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러면 과연 1억 5천 플러스 지금 레스카이 렌트카 보험으로 보면 1억 6,500이 한계라고 보입니다. 그 이상 처리가 가능한 거냐고 제가 타사 측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보험 금액을 더 높여서 자손에 대한 부분들을 높여서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역시 1억 5천이 한계입니다. 그러면 책임보험 1억 5천 플러스 자손보험 한계가 1억 5천. 그래서 3억까지가 아마 맥시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이 더 나오는 경우는 뭐 타사 측에서 뭐 배상을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배상을 할 수 있는 것과 배상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건 얘기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면 타다 측은 두 가지를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지금 현재 약관상 승낙 피보험자로 적어 놓으셨는데 그러면 계약자는 단독사고가 타다 운전자와 둘이 타고 갔을 때 단독사고가 났을 때 과연 자손으로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대인으로 처리를 합니까? 만약에 그거 한 가지를 대답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자손으로 처리가 된다면 한계 금액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손은 무한배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계 금액을 알려주셔야 되고요. 또 만약에 대인 처리로 하셔서 무한배상이 된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법에 근거해서 승객이라는 얘기는 계약자입니다. 계약자가 무한배상이 되는지 설명하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승객을 대인 처리해서 무한배상을 하신다 그러시면 그건 택시 영업 하시는 겁니다. 타다 관계자분들에게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서울개인택시샵에 저는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주일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이러이러한 타다에 대한 약점이 있고 제가 다 알아볼 수 있는 상황들도 이 정도까지는 알아봤는데 이게 더 확실한 부분들을 픽스를 줘서 어떤 대응책을 내놓아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고서까지 드렸어요. 아직 일주일이 넘도록 답이 없습니다. 국철이 이사장님, 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한테 답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어쨌든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타다는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